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 계획안대로라면 영아 교수 학습 활동의 계획인데 특히 보육 현장의 보육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제4차로. 그래서 책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표준 보육 과정, 그 4차 개정된 표준 보육 과정을 안내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서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표준 보육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개정 표준 보육 과정으로 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표준 보육 과정의 개정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주기별로 개정을 합니다. 왜? 시대가 달라지니까 교육 과정, 보육 과정이 그 시대에 맞춰서 교육의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3에서 5세 누리과정이 먼저 바뀌었고 그 시행에 따라 그 누리과정에 맞게끔, 누리과정은 저희 교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우리는 정부 주도, 국가 주도로 국가 수준에서 원하는 표준, 다 뭐 지방에서든 어디서든 표준, 이렇게 교육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표준 보육 과정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이에요. 근데 3에서 5세 누리과정이 바뀌었죠. 그 시행에 따라서 2019년도 시행에 따라서 누리과정이 바뀌었으니까 그 누리과정에 같이 연계해서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영아들도, 영유아들도, 어린이집도. 그래서 아동 간의 경험 간 연결.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유치원에 가면 또는 0세에서 2세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다음 그 3세에 갈 때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수정 보완한 거죠. 그리고 연령간 발달을 연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육 현장의 안정적 적용을 돕는 차원에서 보육 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 고시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에 알맞게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도 수정하고 개정되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교육과정은 변한다. 보육과정은 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개정된 그 표준 보육과정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놀이 중심, 아동 중심, 현장 자율성을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예전에는 일지를 거의 양식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양식으로 써야 한다라는 것을 평가 인증제를 통해서 감독했죠. 그러나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이제는 형식이 없어요. 형식이 교사가 그 형식을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더 보육 과정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자율성을 확대했다. 그리고 보육 수준의 적정화를 통한 아동의 전인 발달에 더 강조점을 뒀고 창의성 신장 추구에 더 강조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기존은 3차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을 고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책이 만들어졌을 때는 3차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을 근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다고요. 4차로 2020년도 4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3차를 지금 보는 것보다는 4차를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책은 2018년도에 이 책 우리가 지금 교재를 잡고 있는 건 2018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바뀐 이 표준 보육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서 교육 계획 및 내용에 있어서는 이 표준 보육 과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재를 제가 참고 자료로 올려놓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 제4차 표준 보육 과정을 저희가 학습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준 보육 과정의 구성 방향을 보면 먼저 이런 교육을 왜 시키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아이로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미래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크기를 바라냐면 건강한 사람,
그리고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네, 감성이 풍부한 사람. 21세기에 살아갈 때 감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더더욱 더불어 사는 사람. 같이, 함께 이런 더불어 사는 사람이 미래 사회의 우리나라의 그런 인간상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과 보육 목적과 목표를 보면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는데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 표준보육가정의 목표는 0-2세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하도록,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르도록,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르도록,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세는 어떨까요?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며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도록, 그리고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의 중점은 어떻게 됐냐면, 표준보육가정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첫 번째로는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구성한다. 고유한 존재라고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조금 더 깊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1세만큼 고유한 존재입니다. 미숙한 게 아니고요. 1세만큼 온전하며 1세만큼 고유한 존재예요. 2세만큼 고유한 존재이고 3세만큼 고유한 존재다.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5세. 예전에는 연령별 3차까지는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서 발달에 적합하게 수준을 구분했죠. 그러나 4차에 와서는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이런 게. 그리고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했고요. 표준보육가정은 다음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했는데 0-1세, 2세는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6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3에서 5세는 누리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체운동 건강, 이거 기본생활과 신체운동을 합했어요.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했고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보육가정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편성 운영이에요.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편성하고요. 왜? 자율성을 더 두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맞춘다. 표준보육가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요.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지금 강조점은 뭐냐면요. 영유아의 놀이가 끊기지 않고 충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분절되어서 무슨 시간이 있어도 허용이 됐다면 지금은 자유놀이, 아이들의 자유놀이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절된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하고요.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굉장히 중요하죠. 차별이 없도록, 이 아이가 장애 아이이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하고요. 영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하고요. 영유아의 발달에 따라, 아이들의 발달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달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하고요. 교사 연수를 통해 표준보육가정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방법이 교수학습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표준보육가정에서 어떻게 지침을 내렸냐면 교수학습 방법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 영유아의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가르치셔야 되냐면 영유아의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요. 다 듣고 그리고 아이의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아이들은 잘 배운다라고. 자, 그 다음 평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보육가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는데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표준보육가정의 운영을 평가하고요.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고요. 평가의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표준보육가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평가도 할 수도 있고 표준보육가정 평가도 해야 하고 또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평가 부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1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계획하면서 교육을 할 것인가, 보육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3차까지도 계획, 실행, 평가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교육이, 보육과정이 계획하고 계획하잖아요. 계획을 해. 그게 일지를 쓰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이들과 실행을 하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잘했는지 평가했다고요. 평가. 이것이 기존의 방식 3차까지의 표준보육과정이었어요. 3차.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이 먼저 아니라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아이가 어떤 자유놀이 시간에 어떤 놀이를 선호하고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게 계획인 거예요. 지원하고 준비 자료를 놓는 거죠. 먼저 아이들이 자유놀이에서 무엇을 호기심 있게 놀았는지를 보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을 만드는 것이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아이들이 더 잘 놀이하고 확장되더라. 실행하고 평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되게 힘들어해요. 왜? 우리가 익숙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도 제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한 걸 여러분들한테 실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평가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금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에서는 그런 계획은 교사 주도의 계획은 하지 마.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가 원하는 거, 아이가 지금 저기서 팽이 갖고 놀면 어떻게 하면 팽이를 가지고 더 잘 놀 수 있을까? 이 팽이를 가지고 언어인지 사회정서로 더 확장되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것을 더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더니 아이가 진짜 더 잘 갖고 놀더라. 그게 평가인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도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이 있어요. 1세는 기본 생활 습관, 신체 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6개의 과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이것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도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과목이 있듯이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이런 과목들이 초등학교나 그 이상에서는 분절되어져 있다면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블록 영역에서 팽이만 갖고 놀아도 기본생활 습관,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를 다 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을 내가 가르쳤지만 그 수학 안에서 언어인지 사회정서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역은 나눠져 있지만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 생활 습관 봅시다. 기본 생활 습관의 목표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이게 지금 몇 세 하고 있는 거예요? 0, 1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0, 1세가 어린이집에 왔을 때 첫 번째 기본 생활 습관에 있어서의 목표는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해야 되고요.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기본생활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기본생활이라는 과목의 목표는 건강한 일상을 경험하고 안전한 일상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하는 것. 건강하게 생활하려니까. 근데 혼자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세 한다 그랬어요? 0, 1세 있잖아요. 0, 1세는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해야 돼. 근데 0, 1세가 몸이 지저분해. 그거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교사가 아이를 깨끗하게 하지 않은 거죠. 그쵸? 근데 7세 아이가 몸이 지저분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아이 책임이에요. 그러나 0, 1세가 지저분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책임이에요. 교사가 돌보지 않은 거예요. 보육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해야 되고 음식을 즐겁게 먹고 음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교사의 역할이에요. 때가 됐으니까 먹는 게 아니라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하도록 이 아이의 리듬에 맞춰서 하루의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하도록 그리고 배변 의사를 표현하도록 배변 의사를 표현할 때 아이들은 응가를 할 때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흔들고 이래요. 그런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 쉬하고 있어? 가 같이 응가도 해주시고 이런 반응이 적절한 교사의 상호작용인 거죠. 자, 그럼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어떤 거일까요? 그 내용을 보면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하고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것은 없어야 돼요. 어린이집에서는. 특히 0, 1세에 있어서는 아이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또는 교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특히 좀 열악한 어린이집에서는 그 밤마다 밥솥이 전기밥솥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기밥솥을 눌러서 이제 오자마자 그렇게 밥을 하게 되잖아요. 반 안에서. 그래서 그 증기로 아이가 데이는 일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안전한 상황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기밥솥은 아이들이 닿지 않는 곳에 놔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보고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위험하다는 말에 이것이 기본생활 습관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신체 운동은 어떤 거일까요? 신체 운동은 감각으로 탐색하고 신체 활동을 즐긴다. 이 시기에 0, 1세의 감각, 제일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 감각이 어디예요? 입! 그러니까 감각으로 탐색하도록 하고 신체 활동을 즐기도록 하면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해야 되겠죠. 입에 넣지 마, 입에 넣지 마 하는 것은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1세는 특히 입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을 줘야 되는 거죠. 감각으로 탐색하고 신체 활동을 즐긴다가 목표인데 첫 번째로 감각 탐색을 즐긴다. 만져보고 던져보고 입에 넣어보고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체 활동을 즐겁게 경험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용 범주를 보면 신체 운동에는 두 가지 내용 범주가 있는데요. 감각과 신체를 인식하고 또는 신체 활동을 즐기기인데요. 감각과 신체를 인식한다는 것의 내용은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예, 이런 거 무엇인가가 갔을 때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소리를 들려줘야 되고 다양하게 뭐 거칠은 거, 부들부들한 거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하도록 허용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늘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발가락이 있어요, 무릎이 있어요. 그러면서 짚어가면서 아이한테 들려줘야 되는 거죠. 자기 신체를 탐색하니까 발가락이 있어요, 무릎이 있어요, 엉덩이가 있어요, 배꼽이 있어요, 가슴이 있어요, 어깨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나는 혜원이 여기 있네 하면서 까꿍. 신체를 탐색하도록 거울 보면서 보기도 하지만 교사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신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신체 활동을 즐기기, 대소 근육을 조절하는 것, 마음껏 기고 일어서는 것, 뭔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기본 운동을 시도해야 되는 거죠. 걷는 거. 그 다음에 실내외 신체 활동을 즐긴다. 1세 아이도 바깥에 나가야 되는 거죠.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거, 바깥 환경을 본다든지. 자, 신체 운동에는 목표는 감각 탐색을 즐기고 신체 활동을 즐겁게 경험하는데, 내용 범주에 있어서는 감각과 신체를 인식하기, 그리고 신체 활동 즐기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입니다. 지금 0, 1세 아이들의 의사소통의 목표는 의사소통의 기초를 형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누자 보면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기고요.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요.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1세 아이의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무슨 0, 1세가 읽기에 관심을 갖고 쓰기에 관심을 가져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범주를 보면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이 부분이 들어갔어요. 새로 들어간 거죠. 책과 이야기 즐기기. 그래서 책 질비하게 놓아두시고 구연으로 아이들 동화책 많이 들려주셔야 되는 게 또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듣기와 말하기에 있어서의 내용은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 것.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에게 표정, 몸짓, 말, 이 세 가지가 다 의사소통이 되니까 아이들의 표정, 몸짓, 말에 주의 깊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상호작용하실 때도 표정, 몸짓, 말, 이것을 사용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정만 봐도 그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표정과 일치되게 말씀하셔야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 1세 아이들이 있을 때 기저귀를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원해. 선생님이 기저귀 갈아주니까 시원해. 그리고 듣고 아이가 옹알거리면 시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의 말에 반응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리를 내도록 하는 거. 그리고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할 때 그걸 놓치시지 않으시면 돼요. 아이들의 이게 베이비 사인이라고도 하죠. 아이들의 표정 찡그리거나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릴 때 신이 났어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그것이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더 여러분들이 증진시키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게 더 활성화되지 않죠. 증진되지 않죠. 그러나 아이의 표정과 아이의 몸짓과 아이가 내는 옹알이 소리라도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상호작용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증진되고 듣기와 말하기, 의사소통의 기초 능력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잡지책에 있는 것 또는 주변에도 그림 많이 붙여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보면서 어머 이거 뭐다, 이런 거다 이야기 들려주시고, 특히 무독성 크레파스를 주셔서 아이가 끼적이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벽에다도 또는 나름대로 종이에다가도 끼적이게끔,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지게. 선생님이 한번 끼적이기를 와 한번 그려다 보면 아이들이 와서 또 막 그리게 되죠. 근데 교사 주도라기 하기보다도 어떤 면에서 그냥 모델링인 거죠. 내가 그냥 비계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냥 크레파스 놔둘 때는 이 크레파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는데 얘들아 크레파스 사용하자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크레파스 들고 나서 선생님이 예쁜 모습, 꽃 그렸네, 누구 그렸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쫑알쫑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어느 순간에 와서 왜? 모방하기 천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모방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인지가 발달하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이 촉진자가 되는 거고, 누군가 한 아이가 크레파스로 끄적이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도 끼적이기를 하게 됩니다. 끼적이기가 쓰기에, 관심 가지기에 아주 기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이들이 그냥 책 놔뒀는데 관심을 가집니까? 아니죠. 이것 또한 모델링인 거죠. 선생님이 책 읽는 영역에 가서 책을 보면서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를 하는, 우와 토끼다. 토끼가 깡충깡충, 거북이가 엉금엉금 이러면서 이야기 들려주시면 하나 둘 모이게 되죠. 그래서 또는 재미있었으면 그 다음날 그 책을 또 갖고 오죠. 선생님한테 읽어달라고. 그럼 반응하면서 읽어주고, 어머 여기 또 다른 책도 있네, 이것도 읽어볼까? 하면서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같이 읽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사회관계 영역이에요. 사회관계 영역의 목표는 나를 인식하고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고유한 존재로 안다. 나는 고유해. 나는 특별해. 그쵸? 나는 고유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또래 교사와 함께 지내는 건데요. 내용 범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알고 존중할 때. 이 시기 0, 1세의 사회관계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그리고 더불어 생활하기인데요. 나를 알고 존중하기의 내용을 보면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발가락이 있어요, 무릎이 있어요 이렇게 불러주는 거. 그리고 거울 보고서 이거 누구야? 황혜원. 이거 누구야? 그래서 사진 보면서, 아이들 사진 보면서 또 이야기해 주는 거. 나를 인식하는 거. 그리고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내는 거.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낼 때 교사는 민감하게 반응하면 아이는 나와 나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잘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나와 친숙한 것을 아는 것. 내 것을 알아가는 거죠. 나와 친숙한 거. 더불어 생활하기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데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반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 이게 더불어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라는 건 선생님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선생님의 그런 분위기는 뭐예요? 아까 앞전에 다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의 반응에, 아이의 표정, 몸짓, 언어에 민감하게, 적절하게 반응해 주시면 안정 애착이 형성되죠. 그리고 또래에게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있을 때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호호해주고 이러한 것이 사회관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예술경험. 1세, 0, 1세 아이도 감성이 풍부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데요. 예술경험 있을 때 예술 경험에 있어서의 목표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한다. 1세 아이만큼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는 거, 예술적 경험을 표현하는 거. 지금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무슨 색깔이? 나무의 색깔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데 내용을 봅시다. 내용 범주를 보면 예술 경험에 있어서는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그리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아름다움을 찾아본다라는 것은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아이가 아름다움을 어떻게 느껴요? 네, 선생님의 리액션을 보고 느껴요. 와 예쁘다. 노랗게 변했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는 거. 누가? 교사가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질 때 아이들도 아름다움에 관심 0, 1세에 있어서는 모방의 천재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그래서 많은 노래 소리 1세 아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계속 실제 편에서 1세 아이랑 같이 0, 1, 2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세요. 익숙해 주셔야 하는 거죠. 0, 1세 아이들과 노래 부르는 거. 그래야 소리와 리듬, 노래를
이제 표현하도록 돕는 거죠.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아이들이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하고요. 0, 1세 아이들도 감각을 통해서 미술을 물감도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또 미술이 물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모방 행동을 즐기도록 하는 거죠. 모방 행동. 모방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나 따라 해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그냥 모델링. 시연은 지금 나 따라해 하는 거고요. 이 순간에서 3번 씻어요. 자, 선생님이 시연해 보겠습니다. 3번 하나, 둘, 셋 지금 따라해 이고요. 모방은 선생님이 그냥 흥미있게 놀이하는 거야. 흥미있게 놀이하고 지가 하고 싶을 때, 생각이 떠오를 때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모방 행동을 즐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상호작용. 자, 그 다음에 자연 탐구. 자연 탐구의 목표는 주변 환경과 자연에 관심을 가지는 건데 일상에서 탐색을 즐기고요.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가 목표입니다. 내용 범주를 보면 탐구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입니다. 탐구과정 즐기기는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자꾸 산책 나가셔야 돼요. 주변 세계,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산책이 있어야 아이들이 보지요.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보지요. 그리고 자연물을 안에다 갖다 놓는 것도 좋지만 바깥에 나가서 보는 것, 특히 자연물, 과일 같은 거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거 만져도 되고 입에 넣어도 되는 거니까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그래서 탐구과정 즐기고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는 예전에 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어떻게?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먼저 탐색하고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 둘, 와 많다. 0, 1세니까 10가지 세셔도 되죠. 0에서 5세 아이들이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제공하도록 앞부분에 전제를 두었으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0, 1세 부분에 있어서는 3개 넘는 거 없겠죠. 그래서 수량에 이것 또한 선생님이 모델링, 볼 때마다 수를 세는 거죠. 수량,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게 하도록 하는 거,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는 거, 블럭 같은 거 많이 놔두시면 되는 거죠. 블럭, 그 다음에 공간, 좁은 공간, 넓은 공간, 또는 구석지에 있는데 중앙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게 하는 거, 규칙성을 경험하는 거, 내 신발은 내 신발장에, 그 다음에 아침에 오면은 가방을 넣고 놀이활동을 한 후에 식사 시간 전에는 뭐를 해요? 손 씻어요.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손 씻어요. 그거 규칙성이잖아요. 규칙을 경험하는 거. 규칙을 경험하도록 1세 반에서도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리고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끼는 거. 날씨가 변화할 때마다 그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지금 내 세상이 변했는데 내가 올 때 비 맞고 왔는데 비에 대한 이야기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비도 한번 창가에서 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비도 한번 맞아도 보고 우산으로 그렇게 0, 1세 아이들입니다. 자연탐구예요. 여기까지 영역을 봤고요. 자, 2세, 0, 1세 받고 2세 아이들의 영역별 목표는 1세에서 조금 더 확장된 거죠. 확장되고 조금 더 깊어진 거죠. 그래서 기본생활습관,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그 다음에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은 똑같고요. 보면 기본생활습관 목표는 건강하고 안전 생활 습관의 기초를 형성한다. 습관이 나와요.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의 기초. 2세만 되더라도.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의 기초를 형성하는 거, 안전한 생활 습관의 기초를 형성하는 거. 그래서 내용 범주를 보면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고요.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본다. 선생님 도움받아 씻어요. 혼자 씻는 거예요. 스스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0, 1세와 2세의 다른 점이에요. 다시 0, 1세는 도움받아 깨끗이 했죠.
0, 2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보는 거예요. 이 닦는 것도 자신이 한번 닦아보는 거야. 근데 깨끗하게 잘 닦지 못하니까 교사가 도와줄까요? 하고 허락받고 도와주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는 거. 누가 먹어요? 스스로 먹는 거예요. 선생님 먹여주시면 안 돼요. 2세 아이들.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하고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고 놀이하고 생활하고요.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해 보는 거. 안전벨트 하는 거. 이 정도겠죠. 그리고 이제 걸을 수 있으니까 걷기 할 때 선생님 손잡고 걷는다든지.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멈춰! 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예, 또 위험해! 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해 보는 거. 자, 신체 운동 봅시다. 감각을 활용하고 신체 활동을 즐기는 거는 같지요. 그런데 조금 더 감각 능력을 활용해서 하고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고 보는 거고요. 신체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대소근육을 조절하고 기본 운동을 즐기고 실내외 신체 활동을 즐기는 거입니다. 자,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겨야 되고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지며 책과 이야기에 재미를 이제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 내용 범주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기다린 다음에 말하는 거죠. 친구의 이야기를. 그런데 이런 친구의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말할 수 있으려면 선생님이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기다려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끼어들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하고요.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는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지고요. 2세부터. 그러니까 동화책 있는데 새우, 곰돌이 글자도 같이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예, 다양한 끼적이기거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책과 이야기를 즐긴다.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게끔 하고요.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그러니까 말놀이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말놀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지프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늑대가 나타나서 어떻게? 후! 또 어떻게 바람 불 수 있을까? 하면서 다양한 말놀이로 재미를 느끼게끔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사회관계 영역에 있어서는 목표는 나를 알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하는데요. 나를 알고 긍정적으로 여겨야 그렇게 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내기 위한 태도를 기릅니다. 그래서 내용 범주를 보면 나를 알고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나를 알고 존중하기의 내용을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한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감정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기쁘다, 슬프다, 지루하다, 짜증난다, 속상한다. 그래서 감정 언어를 들려주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카드로 감정, 이모션 붙여놓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더불어 생활하기,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또래와 함께 놀이를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을 하고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내용입니다. 예술 경험에 있어서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건데요. 자연 환경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예술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내용 범주를 보면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창의적으로 이제 표현하기네요. 자,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거.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의 그 내용은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해 보는 거.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표현하는 거. 프리텐드 플레이, 상상놀이, 척하는 놀이, 이런 놀이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자연 탐구 볼게요. 자연 탐구의 목표는 주변 환경과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기는 건데요. 일상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즐기는 데 목표가 있고,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것,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내용 범주를 보면 탐구 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는 것은 수 영역이랬죠. 그럼 자연과 더불어 살기는 과학 영역과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0일세에서도. 탐구 과정 즐기기,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것, 사물과 자연을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기는 것. 나무 한 번 보는 거 아니라 계속 보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탐구한다는 것은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하고요.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고요. 규칙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까지 0, 1세랑 같았네요. 조금 더 확장된 것은 주변의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하는 것. 같다, 다르다, 사물을 같은 것, 다른 것에 구분할 수 있는 게 적어도 2세 정도 되는 발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발달의 근거에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기에 있어서는 주변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고요.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입니다.